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꽉 채웠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LA 최고급 부촌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만 엄청 폐쇄적이고 화려한 컨트리 클럽이요. 네, 그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군림하는 억만장자 CEO 이야기 말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약간 뻔한 설정 같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쥔 클럽의 소유주가 70대의 한국계 여성이고요. 그네 옆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명 트로피 남편이 무려 20살이나 어린 남자라면 어떨까요? 와, 그것만으로도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쵸. 게다가 이 파격적인 부부를 연기하는 배우가 무려 오스카상을 거머쥔 대배우 윤여정, 그리고 한국 영화의 살아있는 상징 송강호라면요. 아마 그 두 사람의 이름이랑 이 설정만 들으셔도 청취자님들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막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 들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네, 진짜 대박 뉴스였죠. 단순히 나이 차이가 나는 로맨스를 넘어서 뭔가 기존의 그 룰을 완전히 비틀어버리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선언처럼 들리거든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 베이스 캠프로 삼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료죠? 바로 유튜브 채널 트롯뮤직 월드에서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원제 비프 시즌2의 캐스팅 심층 분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던지는 화두가 진짜 날카롭거든요. 아, 그 영상이군요. 저도 봤는데 아주 통찰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 세계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 한 줄의 캐스팅 뉴스가 대체 어떻게 현대 사회의 굳어진 개그 구조를 찌르는 날카로운 은유가 되었는지 해체해 볼 거고요. 또 이게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문화적 사건이 되었는지 싹 다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던 대중의 반응을 살피기 전에 그 시발점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시발점이라면 처음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이성진 감독이 윤여정 배우에게 이 기묘한 캐릭터를 처음 제안했던 그 결정적인 순간 말이죠. 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저도 분석 영상 보면서 진짜 빵 터졌거든요. 이성진 감독이 막 복잡한 서사를 구구절절 설명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딱 한 문장을 던졌죠. 네, 맞아요. 20살 연하 남편이 생길 겁니다. 딱 이렇게요. 근데 평소에 약간 무표정에 가깝게 그 시크한 톤을 유지하시는 윤여정 배우가 이 한 문장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웃음을 빵 터뜨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웃음이 의미하는 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당황해서 나오는 헛웃음이나 내 나이에 무슨 그런 역할을 해? 약간 이런 식의 거부 표현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완벽한 수용, 그리고 이 전복적인 상황에 대한 엄청난 흥미를 느낀 웃음이었습니다. 아, 흥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약간 삐딱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20살 나이 차이 나는 캐스팅 설정, 이거 솔직히 할리우드나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서 화제성 만들려고 가끔 쓰는 약간 자극적인 시선 끌기용 꼼수 아닌가요?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영상에서는 이걸 엄청난 이미지 혁명이라고 막 극찬하던데 사실 성별만 뒤집었을 뿐이지 결국 그냥 조회수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충격요법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가지는 건지 당장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아주 예리하고 타당한 의심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성별을 바꾼 자극적인 설정처럼 딱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성별을 뒤집었다는 사실 하나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네, 우리가 대중문화를 소비해온 그 아주 길고 지루한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권력과 부를 가진 나이든 남성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약간 트로피처럼 소유하는 그림.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야 뭐 거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공식이죠. 그렇죠. 대중은 그 구도를 보면서 자본주의의 가부장적 위계 질서를 무의식 중에 재확인하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성진 감독은 그걸 정확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억만장자인 노년의 여성과 20살 어린 남편으로요? 맞습니다. 이 설정은 남성 연하 배우인 송강호의 캐릭터를 낭만적인 남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 구매된 자산 혹은 전시되는 권력의 상징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와, 구매된 자산이요? 진짜 맵네요. 로맨스라는 그 달콤한 필터를 쫙 빼버리고 현대 사회의 모든 관계가 사실은 자본과 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그 민낯을 들이미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진짜 뼈가 있는 설정이네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어 가장 노골적인 역전 구조를 쓴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이게 한국 미디어 시장에서 평생을 연기해온 윤여정 배우의 궤적을 생각하면 진짜 더 짜릿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보통 한국 콘텐츠에서 노년 여성의 역할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평생 가족한테 헌신하는 희생적인 어머니, 아니면 억척스러운 할머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주인공의 서사를 돕는 주변인 정도죠. 그렇죠. 아주 제한적이었죠. 제 생각엔 이게 마치 체스턴에서 정해진 방향으로만 한 칸씩 조심조심 걸어야 하는 폰, 영어로 폰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제한된 칸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강요받아온 세월이 길었죠. 그런데 이 감독의 파격적인 제안 한마디, 그리고 배우의 그 수용적인 웃음 한 번으로 이 폰이 체스판의 끝에 도달해서 갑자기 퀸으로 싹 승격해버린 기분이에요. 오, 퀸으로의 승격이요? 네, 모든 방향으로 거침없이 자유롭게 막 움직이면서 기존의 룰을 다 박살내고 판 전체를 쥐고 흔드는 퀸 말입니다.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퀸의 움직임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해서 더 위협적이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윤여정이라는 60년 차 대배우가 대중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그 안전하고 푸근한 이미지를 스스로 폐기해버린 겁니다. 진짜 멋있어요. 인터뷰에서 배우는 편하면 안 된다. 65세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본인의 철학을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커리어의 궤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것이죠. 와, 그렇게 안전한 찬사를 뒤로 하고 기꺼이 불편하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파격적인 커플 설정이 단순히 배우의 연기 변신이라는 1차원적인 감상에서 딱 끝난다면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 미션을 다 달성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아직 파헤칠 게 더 남았죠. 네. 이 부부관계가 펄떡이며 살아 숨쉬는 그 배경, 이걸 들여다봐야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이 기묘한 관계를 단번에 수락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부 설정 자체가 시즌2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아, 구조적 갈등의 무기요? 네, 분석 영상이 집중 조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번 시즌의 주요 배경이 되는 LA의 최고급 컨트리 클럽입니다. LA 최고급 컨트리 클럽.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일상이나 직장 생활을 막 떠올려 보시면서 이 공간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클럽은 그냥 뭐 날씨 좋은 날 회원들끼리 모여서 여유롭게 골프 치고 칵테일 마시는 그런 한가로운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곳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 그리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존재하는 그 계급의 유리천장이 겹겹이 세워진 장소예요.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이죠. 맞아요. 누구는 잔디를 밟으며 즐기고 누구는 땀 흘리며 잔디를 깎는 그런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그 공간 자체가 이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현대 자본주의의 정점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은유입니다. 거대한 은유요? 네. 극명한 양극화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쫓겨나는 자를 나누는 아주 지독하게 폐쇄적인 생태계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윤여정 배우의 캐릭터가 단순히 돈 많은 남편을 둬서 이 클럽에 편하게 출입하는 그런 고상한 사모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완전 반대죠. 그녀 자신이 바로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축소판인 컨트리 클럽을 소유한 억만장자, 즉 상층 권력의 절대적인 중심에 앉아있는 지배자라는 거예요. 네. 진짜 권력자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어린 송강호 배우와의 결혼은 막 말랑말랑한 황혼의 로맨스가 아니라 권력의 유지와 전시, 그리고 거대한 자본과 계급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약 관계에 가까운 거군요. 여기서 이성진 감독의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 의도가 수면 위로 딱 떠오릅니다. 감독이 주목하는 것은 이 극심한 양극화 시대에 사람들의 분노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 분노의 방향이요? 네.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히 불평등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꼭대기의 구조 자체나 모든 자본을 통제하는 권력자들을 향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우리 일상을 생각해보면 진짜 딱 맞아떨어져요. 일상에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당장 회사에서 윗선이 막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거나 예산을 갑자기 확 깎아버려서 부서 전체가 매일 야근을 하게 생겼다고 쳐봐요. 정작 그 원인을 제공한 최고 경영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찍소리도 못하죠. 네, 그러면서 당장 내 옆자리에서 엑셀 서식 하나 살짝 틀린 동료한테만 막 핏대를 세우면서 분노를 쏟아내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사회가 가진 가장 뼈아픈 모순이자 아이러니입니다. 을과 을이 싸우고 같은 계급 안에서 혹은 아주 미세하게 나뉜 계층들끼리 서로를 막 물어뜯는 동안 정작 무너진 시스템과 거대 권력은 흠집 하나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진짜 씁쓸하네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에 맞서는 대신 만만하고 눈에 보이는 타인에게 화풀이하는 것을 택하니까요. 감독은 컨트리클럽이라는 닫힌 공간과 이 기형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그 씁쓸한 현실을 해부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상황이 마치 칠흑 같은 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거대한 타이타닉 코어 같아요.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 배의 구조적인 결함을 따져 묻거나 선장실로 쳐들어갈 생각은 진짜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다른 승객 멱살을 잡고 야, 왜 네가 구명부터 앞줄에 서냐, 누가 더 좋은 구명조끼를 가질 권리가 있냐 이러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만 있는 거죠. 정작 꼭대기 1등석의 선주들은 이미 전용 보트 타고 유유히 현장을 따져나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와, 그 타이타니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윤여정 배우가 연기하는 억만장자 캐릭터는 그 아수라장 속의 1등석 승객조차 아닙니다. 네? 승객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이 불평등한 배를 살게 하고 소유한 선주이자 나아가 배를 침몰하게 만든 그 거대한 빙산 자체를 상징합니다. 와, 빙산 그 자체요? 완전 권력 구조 그 자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거대한 자본의 결정체죠. 반면 20살 어린 남편으로 설정된 송강호의 캐릭터는 어떨까요? 빙산에 붙어있는 승객일까요? 네, 그는 그 빙산의 기생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구명보트의 가장 안전한 자리를 돈과 젊음을 맞바꿔서 구매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승객일 겁니다. 생존을 위한 거래를 한 거군요. 단순한 개인 대 개인의 멜로가 아니라 자본가와 자본에 종속된 자, 그리고 그 아래서 서로 치고받는 계급들의 군상을 아주 압축해 놓은 걸어다니는 축소판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캐릭터들의 열등감, 분노, 위선 같은 걸 막 끊임없이 자극하고 터트려버리는 구조적인 기폭제가 되겠네요. 네, 완벽한 기폭제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묵직한 구조적 은유를 담아내려면 윤여정 배우 옆에서는 파트너 역시 웬만한 내공으로는 진짜 버텨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단순히 연기 잘하고 잘생긴 젊은 할리우드 배우를 딱 데려다 놓는다고 이 숨막히는 긴장감이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송강호라는 카드가 등장한 건가요? 그 지점이 이 캐스팅의 두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합류하게 된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분석 영상에 따르면 칸과 아카데미를 휩쓸어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어온 그 대배우 송강호조차도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진짜요? 넷플릭스 최고 기대적인데 대체 왜 거절을 했을까요? 미국 드라마 첫 진출이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서구권 플랫폼의 시리즈물이라는 낯선 환경도 컸을 거고요. 그리고 20살 연상연하 부부라는 복잡하고도 전위적인 서사 속에서 자신이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자칫하면 그저 기괴한 가십거리로 전락할 위험도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런 우려가 생길 법하네요. 그런데 이 팽팽한 교착 상태를 한 방에 깨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윤여정 배우가 직접 전화를 걸어 그를 설득한 거죠. 와, 대박. 그 전화 한 통이 완전히 세계관을 연결해버렸네요. 맞습니다. 한 명의 거장이 다른 거장을 향해 자신이 선택하고 뛰어든 이 낯설고 불편한 서사의 세계로 우리 함께 가자 하고 직접 손을 내민 셈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돋아요. 결국 송강호 배우가 마음을 돌려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예측 불가한 조합이 성사된 건데요. 네,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좀 큰 틀에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한국의 연기 천재 두 명이 미국 드라마에 같이 나온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산업적인 측면에서 혹은 글로벌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이게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핵심인데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아시아 배우들, 특히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 진출을 한다고 하면 보통 어떤 역할이었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주로 뒤에서 막 해킹하는 너드 컴퓨터 천재? 아니면 신비로운 무술의 달인? 그것도 아니면 백인 주인공의 성장을 돕는 약간 이국적인 조력자 정도였죠. 네, 전형적인 클리셰였죠. 그게 주변부에서 철저하게 그냥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번 캐스팅은 그 익숙한 변두리의 공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냅니다. 윤여정과 송강호,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다문화적 색채를 더하기 위한 장식품이나 소수자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위치인 건가요? 텐트폴 드라마라는 거대한 글로벌 서사의 한가운데서 아예 계급과 권력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극 전체의 테마를 쥐고 흔드는 지배자의 위치로 훅 상승한 겁니다. 와, 지배자요? 아시아 배우들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한 것을 넘어 이야기의 룰 자체를 통제하는 권력의 최정점에 섰다는 선언과도 같죠. 그래서 이성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군요. 저는 그게 그냥 기분 좋은 립 서비스나 과장된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느꼈지만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긴 말이죠. 가만 생각해보면 나이와 자본의 권력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아시아 여성 캐릭터가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인물관계를 재정의하는 이런 파괴적이고 선구적인 트렌드를 지금 한국계 크리에이터들과 한국 배우들이 글로벌 최전선에서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단순히 뛰어난 연기력을 넘어서 두 배우가 현실에서 살아낸 아주 묵직한 삶의 서사가 딱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배우의 삶 자체가 서사라는 거군요. 특히 윤여정 배우를 생각해보면요. 이혼 후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연기에 막 매달려야 했던 팍팍한 과거부터 끝내 버티고 살아남아 오스카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트로피를 손에 쥐기까지의 과정 전체가 있죠. 이게 이미 대중에게는 압도적인 설득력을 지닌 하나의 내러티브거든요. 맞아요. 이미 오스카를 받고 커리어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냥 우아하게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명성의 흠집이 날지도 모르는 이 기형적이고 불편한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나이에 왜 굳이 저런 위험천만한 역할을 이렇게 묻기보다는 윤여정이라는 인간은 이 나이에도 기어코 자신의 한계를 부수고 전혀 다른 챕터를 확 열어제치는구나 라는 어떤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한 시각적 충격을 넘어서 한 인간의 치열한 삶의 무게가 캐릭터에 더딥혀지면서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조의 모순을 지적하는 차가운 지성과 기꺼이 낯섦에 몸을 던지는 뜨거운 용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어느덧 이번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한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의 캐스팅 뉴스를 출발점 삼아서요. 자본과 계급, 위선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한계를 부숴버리는 인간의 선택에 대한 아주 깊고 강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정말 밀도 높은 시간이었죠. 익숙한 체스판에 폰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판 자체를 확 엎어버린 퀸의 여정을 따라가 본 셈이죠. 견고한 구조 속에서 그냥 안주할 수 있었던 거장들이 가장 불편하고 날카로운 지점을 향해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디딘 그 위대한 도전을 목격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일상이나 직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문득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혹시 남들이 정해놓은 편안한 공식 안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체스판에 정해진 칸만 밟고 계시진 않은가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만한 질문이죠. 만약 윤여정 배우처럼 그 익숙하고 지루한 삶의 구조를 과감하게 뒤집어버리고 낯선 선택을 감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또 어떤 새롭고 흥미진진한 서사가 시작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저는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는 오늘 두 배우의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구조적 전복이며 용기 있는 행동인지 깊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완성은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서 이루어지죠. 정보가 막 쏟아지고 서로의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지금의 이 시대에 과연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이렇게 성별과 나이, 자본의 위계 질서를 무자비하게 박살내버린 파격적인 설정을 통쾌한 예술적 성공으로 흔쾌히 받아들일까요?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면 기존의 편안한 세계관이 붕괴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불쾌감 때문에 오히려 거센 반발과 엄청난 논란만을 야기하게 될까요?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면 우리는 과연 이 지독하게 낯설고 노골적인 현실의 거울을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와, 진짜 마지막까지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뇌리를 쾅 강타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과연 세상은 이 파격을 온전히 소화해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고 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어 깨워줄 더욱 흥미롭고 예리한 지식의 조각들을 한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